홍장원 조작 메모, 곽종건 협박 진술, 이게 기각 사유가 된다. 기각이든 각하든 나오면은 이념 성향별로 이렇게 이제 갈리기는 할 테지만, 이념 성향별로 갈리기는 할 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재판관들이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죠. 이념 성향이 너무 찌든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뭐 정계선이나 문형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이 법률이나 법관의 양심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해왔죠. 해왔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일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오늘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도 확신을 했습니다. 일단 재판관의 성향을, 이념 성향을 배제를 하고 한번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복잡한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것은 빼고 다 기억에 이제 나실만한 내용으로 한번 따지겠는데, 탄핵 사유로 지금 평의에서 논의된 게 5가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습니다. 졸속재판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가지고 종합적 판단을 하겠죠. 그걸 제가 핵심 부분만 딱딱 찍어서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유 5개 한번 검증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엄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걸 먼저 따지죠.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고 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시사변 아니니까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이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선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고 나서 줄탄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정을 마비하는 그 예산 폭거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또 부정선거 의혹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 들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탄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죠.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을 해버리는,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버립니다. 이런 게 비상사태죠.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하고, 국무회의를 통탄핵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게 내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계엄 요건은 충족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표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주도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실행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파면할 만큼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이게 또 탄핵 사유 중에 3번째인데, 이게 곽종건이 이미 진술한 것이 다 협박에 의한 것, 내란죄로 몰겠다, 뭐 이런 거, 또 회유, 박범계를 비롯해서 부성찬 이런 의원들이 회유를 해서 그런 진술을 번복을 하고,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요원을 이원으로 바꾸고 막 이런 과정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 절차도 지금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확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럼 각하가 돼야 되죠.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좌파 패널들이 토론을 하다가도 말문이 막히면은 아니 국민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뭐냐면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그게 국회 활동 방해 아니냐. 군경을 동원한.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인원이 겨우 열 몇 명이고 그 열 몇 명이 어떻게 그 국회의원을 다 끌어냅니까? 300명을. 그리고 그 김현태 707 단장이 이야기했죠. 거기 진입을 한 것은 정문이 막혀서 자기들이 임무를 받은 것이 국회 보호인데 국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를 접수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본회의장 가려고 들어간 거 아니다. 이것도 본인이 현장 지휘관이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것도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이 네 번째인데 정치인 계엄을 지속하려고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다. 이게 순전히 홍장원 메모 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간첩 잡아들이라는 거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꼬부랑 글씨 메모를 가지고 와서 뭐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명단을 만들었느니 이것도 그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어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확인도 안 됐고 탄핵 사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각하 사유죠. 그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를 했다. 그래서 뭐 근거가 없는 의혹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중에서 절반 이상은 지금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무턱대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무턱대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뭐 흑색선전을 한다고 몰아붙이지만 말고 검증을 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또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사유로 한 5개를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을 다 빼고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인용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 정당성도 지금 따져야 되죠. 졸속재판. 정인 16명을 불러다가 추리고 추려서 16명을 불러다가 초식에 갖다 놓고 90분 동안 제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3분만 발언하자고 하는데 문현배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런 문제.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 철회한 문제. 국회 탄핵소추 통과시키면서 핵심 사유 80%를 형법상 내란죄로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를 시작을 하면은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의 스케줄과 안 맞고 이재명은 어쨌든 헌재 결정을 빨리 내리고 자기 재판을 뒤로 밀어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면은 조기 대선이 열려서 집권하면 모든 걸 털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자. 처음에는 이거 내란죄를 빼는 것을 문영배와 이재명 쪽에서 내통해서 뺐다는 그런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헌재가 내란죄 부분을 뺐는지 안 뺐는지 뭐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각하하는 게 맞죠. 이것도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헌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법률가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증거의 효력성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부인을 하면은 법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재인이 그때 법을 만들었죠. 2020년에 검찰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안 쓰는 거를 갖다가 그래다 썼다. 그리고 이진우 소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변론에 이제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부인을 했죠. 그건 그것은 안 써야 됩니다.
조지어 경찰청장이 했던 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각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법원 그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싹 빼고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을 한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당시 상황이 폭동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념,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그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파악을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오늘 이 쟁점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살펴보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저도 뭐 법조인이 아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법조인도 계시겠지만은 법조인 아니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법 상식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봐도 탄핵 사유 5개를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고 계엄 요건은 저는 충족됐다고 보는 거고, 포고령 발표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했는데 실행이 안 됐고, 군경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각종의 주장인데, 주로 각종의 주장인데, 이것은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홍장훈 메모인데 이것은 완전히 오염돼서 가필 리오까지 정치 공작,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선관위 장악 시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을 하려는 목적이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줄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각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그걸 설명을 드렸죠. 이 각하가 이제 새로 또 들어온 옵션인데,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이 30번의 탄핵을 했죠. 탄핵을 해서 탄핵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헌재로 넘긴 게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9번째 이게 나온 것이죠. 9번째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전부 다 구정구패입니다. 전부 다 기각됐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전에 한덕수 총리 전에 한덕수 총리는 5대 2대 1이었는데 8번 중에서 6번이 만장일치 기각입니다. 기각. 그리고 2번이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2번이 인용과 기각이 나누었습니다. 나뉘었는데 인용이 6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기각이 된 거죠. 여기서 그동안 각하 의견이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8번에.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탄핵 사유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건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각하인데, 8번 결론을 서로 이제 의견을 표출을 하면서 재판관들이 각하를 해야 된다고 놓은 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각하 가능성이 대두가 된 것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소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심 구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그걸 이제 검찰에 줘서 기소를 했는데, 그 전에 법원 쇼핑을 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인신을 구금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은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구속 취소를 하고 나중에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럼 공소 기각은 현재에서는 그게 각하죠. 각하. 사건을 따지지 않는 거. 그런데 각하 의견이 그 전에 8번의 판결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한덕수 총리 때 각하 의견이 지금 2사람을 낸 겁니다.
정영식 주한창 처음 나온 겁니다. 각하 의견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레 선거할 때도 각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각하 의견은 결국 기각하고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이 무조건 인용은 뭐 각하가 몇 있고 기각이 몇 있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인용이 6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각하는 과반수는 가능. 만약에 각하가 5명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정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가 5명 있고 자파재판관 3명이 그대로 버티면은 5대 3으로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의 이념 성향을 싹 빼고 다 따져봐도 기각 또는 각하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씀을 오늘은 선고 D-2일 날 전해드렸습니다.